자네, 어제 일 사과하게. 자네 때문에 나랑 자네 장인이랑 밤새 잠 한숨도 못 잤어. 김 씨가 목소리를 눌러 담아 말하자 사위는 북엇국을 한 숟가락 뜯어 말고 눈을 껌벅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북엇국이 목에 넘어가나? 어제 그 난리를 부려놓고? 김 씨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옆에 있던 딸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 술 들어가면 완전 필름 끊겨. 하나도 기억 못해. 사위는 그 말이 방패라도 되는 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짝홀짝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입술에 묻은 북어 살점을 혀로 쓱 훑으면서 모른다는 표정을 뻔뻔스럽게 짓고 있었죠. 하지만 김 씨의 화는 도통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뭐? 처가는 장례식 때나 보는 사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살려보니 힘들어 죽겠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장모 면전에서 하나? 김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사위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장모님,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국을 싹 비우고는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만 툭 던지고 빈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세수를 하듯 퉁명스레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봐라, 또 저 짓거리야. 김 씨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는 꼭 술김에 자기 속마음을 쏟아내고 다음 날은 태연하게 기억 안 난다며 이렇게 발뺌하는 걸 습관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는 얄밉게 웃으며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주말이면 또 술에 취해 들어와 귀 막고 난리를 치고 지금 처가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사이 김 씨가 직접 겪은 게 4번이나 됩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봐주지 않는다. 내가 네 코를 확 눌러버릴 거다. 술을 입에도 못 대게 아주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주마. 두고 봐라. 본래 김 씨는 얼마간 딸과 사위를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내년에 청약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시기가 붕 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 허락했지만 사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사위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저 사람 술을 너무 좋아해. 난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할 때마다 김 씨는 애써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아이 참 그래도 똑똑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제 앞길 알아서 하겠지. 아까 말은 또 믿음직스럽게 하더만. 그때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사위도 겉으로는 사근사근했고 늘 예의 바르게 인사했으니까요. 김 씨는 굳이 더 깊이 따져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되니 달랐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사위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역시 남자는 남자가 보는 게 맞다더만. 그때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나. 왜냐하면 일단 사위는 어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몽땅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엄마, 그게 이 사람이 낯을 좀 많이 가려. 회사에서도 상사들 비위도 잘 못 맞추고. 아니 여기가 무슨 회사야? 내가 회사 상사도 아니고 밥을 같이 못 먹으면 어떡해? 김 씨가 같이 먹자고 해도 사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방에서 간단히 먹겠습니다. 제가 불편해서요. 김 씨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른들과 밥 한 끼를 못 나눈다는 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며 오늘은 숙소에서 자고 오겠다고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자기 나름대로 긴장을 풀겠다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두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술을 조금만 하고 들어와 조용히 자면 다행인데 한 번 크게 취하기라도 하면 일이 커졌습니다.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토하거나 더 심각한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 바닥이 엉망이 될 정도로 토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위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화장실로 가야지 뭐 하는 거냐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고 김 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치워야 했습니다. 치우고 난 뒤에도 화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자기 딴에는 죄송하다며 집으로 꼬박 온다더니 이제 아예 대놓고 술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뒤로는 술주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김 씨가 한 번 크게 야단을 치자 사위는 술기운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몰라,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 앞에서 어린애처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내가 뭘 본 거야? 심지어 사위는 술김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서운한 게 많아요. 여기 사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 엄마도요, 솔직히 장모님처럼 잔소리는 안 해요. 회사 부장님보다 장모님이 더 싫어요. 이 사람 좀 봐. 정신 차려. 미쳤어? 김 씨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핑계 삼아 제멋대로 내뱉는 말들이 결국은 사위의 본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를 불러 앉혀놓고 단단히 말을 했습니다. 자네, 어제 한 말들 다 기억나지? 장모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오늘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제 뭐라고 했나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기억이 안 나면 다야? 그리고 제가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아침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김 씨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서운한 말은 다 내뱉고 다음 날이 되면 모른 척 발뺌하는 사위의 태도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김 씨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날 퇴근한 사위는 그날따라 술을 먹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자네, 오늘은 술 안 했구만. 잘했네. 그런데 말 좀 하자고. 사위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5달. 청약한 집 들어갈 때까지는 술 끊으라고. 그 정도도 못 참겠나? 서로 약속을 하자고. 사위는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더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내가 더는 저거 못 치워주겠어. 술 먹고 토하거나 주정 부리는 꼴. 이제 못 본 척 못한다? 그러니 자네가 정해. 못 마시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만들 거냐? 사위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얼굴에는 수치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이 정도도 결정을 못해? 글쎄요. 술은 안 마시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 말은 못 믿겠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해. 또 술 마시면 어떻게 할래? 네? 저보고 정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자네가 정하라고. 내가 또 술 먹고 그러고 오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각서를 쓰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사위는 눈빛은 불편하고 불만스러웠습니다. 자꾸 몸을 틀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김 씨가 말을 이어가면 고개만 끄덕일 뿐 진심이 담기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김 씨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또 술주정할 거면 이번에는 사돈네를 부를 거야.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고 사과도 받아내겠네. 사위는 그 순간 얼굴이 굳더니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희 부모님을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김 씨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사돈이 아셔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내 집에 들어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내가 언제까지 감싸줄 수 있겠어? 자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이라면 다르지 않겠나. 사위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알려서 뭐가 좋으십니까? 저는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김 씨는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창피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괜히 사돈 얘기를 꺼내는 줄 알아? 술만 먹으면 처가집 들쑤셔놓고 그 다음 날은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잘못된 거야. 사위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꼭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수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기분 나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사위를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좋다.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부모님께까지 알려서라도 고쳐야지. 난 더는 못 참겠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예요. 왜 시댁을 끌어들이세요? 그냥 우리끼리 풀면 되잖아요. 김 씨는 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풀면 된다고? 벌써 몇 번이나 반복됐는데 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모양인 거야. 같이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감싸기만 하면 어떡해? 딸은 울상이 되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떨구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이런 필수 방지책, 수치스러운 방법이 있어야 자네가 술을 끊겠지 않겠나? 사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억지로라도 약속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위는 저녁이면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장인과 장모의 눈길이 불편한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김 씨도 모르는 척하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회사 일은 잘 다니고 있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사위는 그 말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짧게 예 라고만 하고는 눈을 피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긴 대화가 어려운 걸 느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밥상에서 반찬이라도 더 집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영양제야. 피곤할 때 챙겨 먹어. 그러나 사위는 손도 내밀지 않고 괜찮습니다. 라고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김 씨는 괜히 속이 쓰렸습니다.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얼어붙은 시간이 2주 가까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술을 끄는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적어도 술주정은 없으니 김 씨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냄새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냄새였습니다. 사위는 휘청거리며 들어와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또 마셨구만. 사위는 눈을 깨슴츠레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했습니다. 그냥 긴장 풀려고. 김 씨는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조금? 지금 이 꼴이 조금이야? 내가 뭐라 했지? 또 이럴 거면 사돈 불러서 얘기하겠다고 했지 않나? 사위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김 씨는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한 번쯤? 벌써 몇 번째인데 또 한 번이라 말해? 사위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다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응. 그만하고 내가 데려갈게. 하지만 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안 넘어간다. 내가 말로만 끝낼 줄 알았나? 약속을 저버린 건 자네야. 이젠 자네 부모님께도 직접 얘기할 거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사위는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장모님이 뭔데 저한테 이런 조건을 걸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하고 제가 무슨 애입니까? 사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움츠러들던 사람이 돌변하더니 김 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술 끊으라고요? 그런 조건 걸고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맨날 간섭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힌다니까요. 김 씨는 사위의 돌발적인 반발의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더 격해져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얼른 이딴 집 나가버리면 되겠네요. 누가 이런 다 후진 아파트에 얹혀 살고 싶어 살 줄 알아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진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나서서 달래려 했지만 사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냐고요. 술 좀 먹는다고 이렇게까지 잡아 죽일 듯이 굴어야 속이 후련합니까? 웃기고들 있네 진짜. 뭐야? 나도 이런 꼴로 살기 싫다고. 내가 왜 돈도 멀쩡하게 벌고 능력도 있는데.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얘가 전혀 기억 못하는 게 아니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술을 핑계 삼아 내뱉는 거구나. 사위의 눈빛은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술김이라기보다 그간 쌓아둔 불만을 터뜨리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사위는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고 여기 오면 또 눈치 보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놈의 청약맛 안 걸렸어도 딸이 다급히 다가와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하지만 사위는 손을 뿌리치며 다시 김 씨를 노려봤습니다. 김 씨는 사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날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큰 소리를 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차 기운이 빠지고 눈빛도 풀려갔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이제 곧 지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겪어본 주사라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미 익숙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중얼거리며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능력이 없냐고 여기 와서 매번 무시만 당하고 김 씨는 의도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를 내며 사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그렇게 능력이 좋아? 내 장모님 사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알아? 뭐라고요? 사위는 눈이 풀린 채로 김 씨를 노려보았지만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더욱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도 많다면서? 능력도 있다면서? 난 잘난 사위 덕 하나도 못 봤는데. 사위는 입술을 달싹이며 네? 지금 그게 무슨...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나 잘났길래 돈 번다고 유세야 유세는? 나는 자네 덕 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잘났으면 이후진 아파트에 제대로 돈 좀 써보던가. 아주 황송해서 어쩔 바를 모르겠네. 사위는 피식 웃으며 그대로 스르륵 주저앉아 계속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 없나?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술주정으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나도 보상을 좀 받아야겠네.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도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사위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지만 이미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김 씨는 더욱 날카롭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집 꼴 보기 싫다면서? 그래, 나도 싫래. 자네 말이 맞아? 그렇다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랑 좀 해보게.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이제 증명해 보라고. 사위는 여전히 술기운에 휘청거리며 손짓만 허공에 내젓고 있었습니다. 말은 더듬거렸고 눈은 이미 풀려 초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김 씨의 말을 씹어 삼키는 듯 얼굴만 붉히며 비틀거렸습니다. 사위는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김 씨 앞에 획 던졌습니다. 카드가 바닥을 스치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참네, 이거나 갖고 떨어지세요. 그럼. 아, 진짜 짜증나. 마음껏 쓰시라니까요. 마음껏. 사위의 목소리는 삑살이 섞인 고함이었고 손짓은 거칠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씨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미쳤나? 진짜.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황급히 남편 앞을 막아서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진정해요. 이 사람 술 취해서 그래요. 하지만 사위는 눈을 흘기며 비웃듯 웃더니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김 씨를 향해 삿대질하듯 흔들다가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딱지치듯 휙 잡아당겨 내린 겁니다. 이거 쓰고 싶다면서요? 쓰라니까? 원하는 대로 막 긁으세요. 한도 빵빵하니까? 카드가 바닥을 튀며 소파 밑까지 밀려갔습니다. 순간 거실은 정적과 긴장으로 꽉 찼습니다. 남편은 이를 갈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지만 김 씨가 제지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눈빛만 매섭게 빛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지금? 이걸 쓰라고 한 게 맞지? 사위는 술기운에 눈이 풀려 있으면서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비틀거리며 카드를 집어들더니 손바닥에 탁 올려놓고 다시 한번 바닥에 반복했습니다. 네, 쓰시라니까요. 기분 풀릴 때까지 긁으세요. 제가 못 해드릴 거 뭐가 있어요. 그 목소리는 이미 분노와 허세 그리고 술기운이 뒤섞인 자포자기한 고함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끝내고 더는 버티지 못한 듯 소파에 몸을 털썩 눕혔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금세 숨소리가 거칠게 변했습니다. 곧 사위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골아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술에 진탕 취해 꼴사납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눈앞에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사위를 확인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점심때까지 못 일어나겠지? 금요일에 술 마시면 늘 토요일 낮까지는 뻗어 있으니까. 시간은 천천히 흘러 오후 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딩동 울렸습니다. 김 씨는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기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디다 물건 두면 될까요? 김 씨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선 거실로 먼저 들어와 주세요. 남편은 기사들을 안내하며 거실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쪽 벽이 비어 있으니 TV는 여기에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딸도 옆에서 거들며 김치냉장고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냉장고 옆 비워둔 자리가 있어요. 집안은 금세 분주해졌습니다. 커다란 박스가 들려 들어오자 거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사들은 능숙하게 포장을 벗기며 거대한 TV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화면이 드러나자 김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정말 크네. 이제 눈 나쁜 사람도 글씨 다 보이겠어? 김 씨가 감탄하자 딸은 싱긋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드라마 볼맛 나시겠네. 거실 한켠 여전히 사위는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커다란 TV를 벽에 걸고 선을 정리하는 소리에 몸을 뒤척이긴 했지만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주방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설치되는 중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무겁게 밀고 들어오자 주방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은빛 문짝이 반짝이며 자리 잡는 순간 김 씨의 마음은 묘한 통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손을 턱에 괴고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게 다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김 씨는 남편을 돌아보며 웃음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김치 냉장고 필요하다고 했잖아. 김치는 여기다 둬야 맛이 괜찮아. 기사들이 설치를 마치고 테스트까지 끝내자 거실에는 선명한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냉장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딸이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김장철 되면 엄마 김치 마음껏 담그겠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김치 넉넉하게 하면 네 시댁에도 좀 나눠드려야겠다. 그 순간 소파에 누워있던 사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뿌연 눈동자가 번쩍이는 새 TV와 주방에 놓인 냉장고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지만 기사들은 여전히 설치 확인에 분주했고 김 씨와 딸, 남편은 각자 자리를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사위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거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눈으로 꿈벅거리며 화면이 켜진 TV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으며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사들이 들락거리며 설치하느라 바닥은 먼지와 포장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일부러 사위 쪽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 일어났나? 지금 가전들 들어오느라 바닥이 엉망이야. 좀 비켜보게. 청소기 돌려야 하네. 사위는 대답하지 않고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옆으로 몸을 조금 비켰습니다. 손은 무겁게 주머니를 더듬더니 결국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뭔가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결제 알림이 줄줄이 떠 있었던 겁니다. 사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슬쩍 보며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참, 카드 말이야. 식탁 위에 두었으니 챙기게. 덕분에 잘 썼네. 그 말에 사위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잘 썼네. 라는 김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대답도 못한 채 식탁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어젯밤 자신이 술김에 내던졌던 카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일부러 올려둔 듯 눈에 잘 띄는 위치였습니다. 사위는 이를 악물듯 입술을 꼭 다물고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결제 내역과 식탁 위 카드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가득 채운 세 가전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연결되는 순간 사위의 시선은 혼란과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김 씨는 청소기를 켜면서도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도 좀 달라졌네. 큰 턱을 쌌네, 우리 사위가. 사위는 여전히 식탁 위 카드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실감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500만 원? 목소리가 갈라지며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일부러 태어난 얼굴로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말이야. TV도 바꾸고 냉장고도 생기고 참 좋네. 사위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곧 노발대발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요? 뭘요? 아니, 잠깐만요. 제 카드로 사신 거예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 씨는 미소를 머금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쓰라고 줬잖아. 마음껏 쓰라고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통 크게 쏠 줄은 몰랐지. 덕분에 너무 고맙네.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눈을 깜빡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굳이 사위의 혼을 더 빼놓으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김치 냉장고도 생겼으니 김장하면 사돈네 좀 갖다 드려도 되겠다 싶네. 본인 아들이 사준 냉장고에서 나온 김치니 사돈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그대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장 돈 돌려내세요. 내 카드로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 김 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쓰라고 하지 않았나? 마음껏 쓰라고 카드 던졌던 게 누구였지?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사위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딸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카드 줬잖아. 마음껏 쓰시라고 했던 말 그대로 찍어놨어. 딸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고함을 지르는 사위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몇 번이나 내던져지고 장모에게 함부로 대드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솔직히 엄마한테 카드 준 것도 아니지. 던졌지. 받으라고. 사위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걸 일단 꺼봐 좀. 이렇게 외쳤지만 영상 속 사위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사위는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변명 한마디 내놓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술 더 많이 마시게. 마음껏 사고도 쳐주고. 나는 그때마다 자네 카드 받아서 집 구석구석 바꿀 테니까. 진즉 이렇게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말이지. 사위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얼굴은 더 붉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뱉을 말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은 그의 거친 숨소리와 김 씨의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금융치료가 답이었나 봅니다. 사위는 결국 술버릇을 고치겠다며 병원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고래고래 소리치는 일은 사라지고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레 빠져나간 500만 원이 사위의 생활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밖에서 밥을 사 먹거나 술자리를 가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사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게 낫네요. 딸이 곁에서 받아쳤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앞으로 돈 줄 내가 제대로 줄 거야. 당신 술만 먹으면 저 모양인 증거도 있겠다.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해. 김 씨는 그런 사위를 지켜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돈이 확 나가니 고개도 못 들고 조용해지긴 했구나. 그 사이 김 씨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앉아 남편과 함께 새 TV 화면을 즐겼습니다. 드라마 장면이 또렷하게 보이자 김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 화면 봐. 이제 안경 없어도 글씨가 다 보이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네. 주방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은빛으로 반짝이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김장철 되면 걱정 없겠네.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소원 성취했지 뭐야. 사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푹 숙였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곧 있으면 딸과 사위는 청약된 집으로 이사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사위 술버릇도 고치고 나도 가전 바꾸고 애들 여기 오라 하길 잘했구만. 이후론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그 생각에 김 씨는 더욱 후련했습니다.